안녕하세요, 김느킴입니다. 저는 20살 때부터 10년 넘게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살아왔습니다. 지방 출신으로서 활기차고 발전된 서울은 젊은 시절 보기에 최고라고 생각되는 기준이었고, 곧 죽어도 당연히 서울에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. 하지만 지금 제 나이는 32살, 33살을 처먹고 있고 이제는 서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. 지방에서 20년, 서울에서 10년을 살면서 느낀 서울살이의 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들어가면 앞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. 한 번만 눌러주시면 안 돼요? 첫 번째, 지방 이주민에게는 평생 풀리지 않는 주거 안정성이 있습니다. 서울에 사는 요즘 2030 세대의 꿈이 있다면 아마도 아파트일 겁니다. 오래되거나 한 동 두 동짜리 그런 거 말고 번듯한 신축의 커뮤니티 시설도 갖춘 대단지 아파트에 지하철역도 가깝고 입지가 좋은 뭐 그런 곳이겠죠. 그러나 서울에서 그런 아파트는 외곽이라고 하더라도 최소 10억부터 시작할 겁니다. 이건 아파트가 너무 비싸다고 징징거리는 게 아닙니다. 누구나 원하고 가지고 싶어 하는데 물량이 얼마 없다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고 비싼 거겠죠. 오히려 이런 것을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느냐가 문제일 겁니다. 내가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으로는 10억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. 연봉을 1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수령은 한 달에 650만원 수준이죠. 500만원씩 저금해서 15년도 좋게 걸리는 기간이고 15년 뒤면 아파트 가격도 그만큼 더 올라가 있겠죠. 여기서 당연히 땡길 건 땡기고 차근차근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상급지로 이동해 나가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.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첫 단추부터 있습니다. 빚을 내서 집을 사고 전세로 막아둔 다음에 시세 차익을 이용해서 상급지로 이동하고 또 상급지로 이동하는 방법일 텐데, 그동안 나는 최대한 아껴서 월세살이를 하거나 뭐 하지 않겠습니까? 문제는 이게 단순히 몇 년 만에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. 100%도 아닙니다. 대박이 날 수도 있겠지만 손실을 볼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겠죠. 그런데 이걸 서울에서 살기 위해서는 5년, 10년은 무슨 한평생 씨름을 해야 할 문제라는 겁니다. 아니, 아파트에 안 살면 죽는 병이라도 걸렸어요? 빌라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는데 적당히 없으면 없는 대로 사세요. 맞습니다.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가야겠죠. 그런데 저는 지방 출신으로서 서울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. 바로 중심가에서 멀어지고 아무리 멀어져도 집값이 비례해서 떨어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. 지방에도 분명 비싼 아파트들은 있거든요. 제 고향에도 10억 하는 아파트들은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중심가에서 차 타고 30분만 나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? 비슷한 수준의 아파트가 반값이 되어버리는 마법이 펼쳐집니다.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중심가에서 살고 조금 쪼들린다면 30에서 40분 거리 나가서 살면 된다는 거죠. 그런데 서울은 있잖아요. 이런 게 안 통합니다. 중심가에서 1시간 거리를 나가도 비싸고 2시간 거리를 나가야 그나마 가격이 떨어지는 모습을 구경이라도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. 그런데 그런 곳일수록 교통이 안 좋고 출퇴근 거리가 2시간이 훌쩍 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못 간다고 보면 될 정도죠. 그러니까 지방 이주민 입장에서는 본가가 서울이 아니라면 이 주거라는 문제에서 아주 많은 부분을 포기를 하고 살아가야 하는 곳이 바로 서울입니다. 단점 두 번째입니다. 서울에서 자동차는 빠른 게 아니고 단지 몸이 편할 뿐이다. 제가 자동차 컨텐츠를 주로 다루고 자동차를 좋아하지만 서울에서는 운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. 한 번씩 서울을 가로질러 가야 할 때가 있거든요. 고작 30에서 40km를 가는데 2시간은 무슨 헬게이트 시간에는 3시간도 걸리기도 합니다. 아니, 400km 부산 가는데도 빠르면 4시간이면 가는데 10분의 1 거리를 가는데 이 정도면 그냥 뭐 기어가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차가 막히는데도 아주 당연하다는 듯 2시간 이상 거리를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매우 존경스러운 분들입니다. 그리고 차가 많으니 당연히 주차도 전쟁이죠. 저는 일단 한강 이남 지역인 강남이나 서초구 정도 갈 일이 있다면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차를 타지 않습니다. 그래도 서울엔 지하철이 좋으니까 그나마 좀 돌아다닐만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진짜 웃긴 거는 토박이 서울 사람들은 또 지하철보다는 버스나 자동차를 선호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. 아니, 굴러가다 못해 기어가는 차를 왜 타는 거예요? 이거는 시골 놈인 제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. 마지막 세 번째 단점, 서울의 인프라는 무궁무진하지만 나는 잘 이용하지 않더라. 서울에는 문화, 예술, 행사 뭐 이런 것들 보러 갈 것도 많고 이용할 것도 많습니다. 하지만 저는 주 6일째 회사를 다녔고 격주로 주말 이틀을 쉬는 시스템이었습니다. 살다 보니 이게 내가 서울에 사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 외에는 다른 걸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. 오히려 지방에 사는 친구들이 한 번씩 서울에 와서 관광을 하고 가는데 저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많은 것을 즐기고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. 물론 내가 가면 더 쉬울 일이겠지만 서울에 살면서 뭔가 이 여유가 없다는 느낌이 너무 강했습니다. 뭐라도 해야 할 것 같고 생산성 없는 일들은 쳐다도 안 보게 되고 돈 한 푼에 더 집착을 하게 된다는 거죠. 이 넓은 서울에 살지만 내가 이용하는 건 매일 같은 지하철 노선과 회사의 작은 책상 하나 뿐이었습니다. 물론 이게 남들은 다 버티고 견뎌냈던 일이었겠지만 저는 그만큼의 정신력이
부족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점점 서울살이에서 저의 한계를 느끼게 된 것이죠.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었습니다. 하지만 한계가 있다고 한 가족의 가장이 그냥저냥 도망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? 이는 제가 열심히 유튜브를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. 비록 다른 대형 유튜버들에 비하면 매우 작은 채널이지만 지금까지 열심히 만들어온 채널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이 채널과 함께 연계할 수 있는 다른 회사로의 이직 기회도 얻게 되었습니다. 결국 이 모든 조건들이 맞물려서 저는 저와 맞지 않는 고래 싸움이 벌어지는 서울에서 탈출 아닌 탈출을 하게 된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금 더 많은 양의 영상으로 찾아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결이 조금 달랐지만 꼭 해야 할 말을 하는 컨텐츠이기도 했습니다. 앞으로 제 유튜브가 혹은 새로 가는 회사가 완전히 망할 수도 있겠지만 무엇이 옳은지 고민을 하는 것보다 내가 선택한 것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김누킴이었습니다.